자, 여러분,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평행이동. 그리고 두 번째가 대칭이동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단원을 시작할 때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요. 그리고 평행이동이라는 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점을 이동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고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식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오늘부터 할 얘기는 왜 평행이동을 할 때에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할 때 X 플러스 A가 아니라 왜 X 마이너스 A를 이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것들은 모든 도형의 방정식에 다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라서 앞으로는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다 같은 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점 x, y 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당연히 뭐가 돼요? x, y였다면 뭐로 바뀌어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그죠?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fx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이거 뭐로 배우셨어요? 보통은 함수로 알고 있지 않아요? 펑션이라는 거의 앞글자를 따서 f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f라는 거, 여기서 이 말하는 일반적인 fx라는 건요, x에 대한 식을 말해요. 다항식도 아니고 그냥 식을 말합니다. x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좌표 평면,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의 도형의 방정식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러면 결국엔 x가 아니라 x와 y를 이용한 관계식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게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밑에다가 적을게요. 도형의 방정식 x와 y로 이루어진 식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식에 대입할 때 x가 있던 자리에 x 대신에 x-a를, y가 있던 자리에 y 대신에 y-b를 대입합니다. 이게 도형의 이동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면은
별로잖아요. 자, 2차, 여러분들 그나마 잘 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는 도형. 2차 함수 형태 한번 포물선 모양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식은 F로 X와 Y의 관계식은 F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얘를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거를 이동한 새로운 위치는 요렇게 아니, 너무 굽었다. 뭐 요 정도로 될 거고요. 맞니?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나 지금 곤란해요. 자, 아니에요. 나 무슨 도자기 굽는 노인 같지 않아요? 어차피 뭘 해도 똑같이 못 그릴 거면서 겁내 막 열심히 그리는 척 하고 있어. 택도 없는데. 그냥 볼게요. 자, fx라는 식이 이렇게 된다면 이동한 새로운 식은 새로운 x와 새로운 y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새로운 관계식을 이제부터 gxy는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 g라는 식을 찾아내고 싶은 거야. 근데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정보는 요거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정보는 요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점을 평행이동하면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는 사실.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 이 점을요, 임의의 점이라고 해서 x, y라고 할게요. f라는 식과 관계된 점은 x, y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g라는 건 조금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 x1, y1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어차피 상관없죠. 관계식 찾는 거니까 그냥 임의의 대표 문자만 바꾸면 되니까 얘를 x1과 y1이라고 합시다.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값이고 대신에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x1이라는 식은 x에서 a만큼, y1이라는 식은 y에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뿅 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뭐?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요.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하자고요. 뭘? x에다 뭘 대입해서? y에다 뭘 대입해서? 그래서 식을 바꿔주시면 x 자리에 x1-a를 집어넣으시면 이 f x1-a와 y1-b는 0이라는 식은 이제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에다가 얘네 둘을 대입해 줌으로써 x1과 y1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거라고요. 얘랑 뭐랑 똑같다고요? 얘랑 똑같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문자에서 숫자 x1, y1 대신에 x와 y를 대입만 하신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에서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식은 뭐가 된다? x-a, y-b가 된다. 즉 식에다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가 들어갈 자리에 x-a를 대입하는 거고요. y가 들어갈 자리에 y-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2차 함수 모양 중에서 y는 ax라고 하는 식을 ax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x 자리에 x 대신에 x-p를 대입한 거고요. 이해돼요? 그리고 y 자리에 y-q를 대입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보통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함수라는 건 자고로 y는 꼴로 정리를 해줬을 때 얘기니까.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 x-p의 제곱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표준형 모양을.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아까 했던 전후 관계가 조금 바뀌었는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도 중심 좌표가 a, b일 때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들어간다 했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 자리에 y-b를 대입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요. 이러한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은요. 직선에서도 성립하고요. 모든 도형에서 모든 값에서 x와 y 평면상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평행이동한다 라고 할 때 x 대신에 x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y는 mx라는 애를 이 점을 지나도록 평행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고 x1과 y1이라는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러한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앞서 말했던 그 접선도 평행이동으로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평행이동은 요 두 가지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것들 한번 생각해서요. 볼게요. 여러분들 몇 쪽이냐? 그 스텝 2 문제를 일단 먼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대칭이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대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언제 처음 들으셨나요? 초등학교 언젠가. 대칭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단원이냐면 대칭과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1학기였나 2학기였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 이거에서 합동이라는 걸 처음 배우시고요. 합동이라는 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에다 대응점은 어떻게 된다 라는 걸 배우시고 그 대응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칭도 같이 배우셨습니다. 다 까먹으셨겠지만 물어보자면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 대칭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칭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점대칭 도형은 무엇인가요? 뭔지 알아요? 180도 회전시켰을 때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거.
그렇게 포개어지는 꼭지점들을 각각의 대응점, 포개어지는 선분을 대응변, 그 다음에 포개어지는 각을 대응각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합동이랑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은 잊어버리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 설명할 건 아니고요. 뒤에 나올 때 그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고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 하실 그 유명한 기준축들에 대한 대칭에서는 그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점을요. x, y라고 할까요? x, y라는 애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a, b로 바꿀게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식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어떤 하나의 점을 a, b라고 할 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a, x 값은 그대로 y 값의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y축 대칭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엔 뭐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y좌표를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x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배우셨죠?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둘 다 바뀌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부호는 그대로, y부호는 반대로. 그러면 y축에 대하여서 대칭 이동할 때는 x부호 반대로, y부호 그대로. 또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둘 다 부호 반대로. 여기까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하나 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3,2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어떻게 바뀌어요? x와 y가 바뀌어요.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a, b였던 애가 b, a로 뒤집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얘네 둘이 원점 대칭돼요. 즉 무슨 말이야? 자리도 바뀌는데 부호까지 바뀌어요. 뭐라고요? 자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바뀐다고요. 이 5가지 대칭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도형이라고 다를까요? 정말 다행히도 도형의 방정식에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식에서 y의 부호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x축. 그러면 y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뭐만 바뀐다고? x 부호만 식에서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원점 대칭은 뭐라고요? 둘 다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식 y는 x 대칭 같은 경우에는 둘의 위치를 바꿔요. x 자리에 있던 모든 자리에 y를 집어넣고 y였던 모든 것들에 x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 x는 0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y는 우리가 흔히 썼던 2차 함수 형태 3x제곱 마이너스 2x 4x 6x 플러스 5 4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가 될 텐데 얘는 함수 형태가 아니잖아요. 함수 형태는 좌변을 y로 고정시켜 주는 게 함수 형태가 될 테니까. 그래서 x축 대칭이면 뭐가 바뀐다? 부호 싹 다 바뀐다 라고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y축 대칭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 y는 3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될 텐데 결국엔 이 식은 정리해주게 되면 y는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4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축만 대칭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 외에 있는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하게 뒤집어집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는 끝까지 써먹는 건 진짜 중요하게 써먹어야 되는 애는 뭐예요, 솔? 당연히 얘죠. 진짜 중요하죠.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 뒤에 배워요. 많이 중요합니다. 그지요? 모르겠으면 끄덕끄덕해. 괜찮아. 기억 안 나면 그냥 끄덕끄덕 해도 돼. 괜찮아. 자, 그래서요. 한번 문제를 볼게요. 아까 하기로 했던 3번과 4번 좀 한번 진행하고 그러고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너무 쉽다. 어떻게 한다고? (1, 3을) x축 대칭 이동 y부호 반대 y축 대칭 이동 x부호 반대 원점 이동 원점 대칭 둘 다 부호 반대 y는 x 대칭 뒤집어주면 된다. 그죠? 도형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다 했습니다. 자, 공사번에 자 1번 처음식은 x-3y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인데요. 얘를 x축 대칭. 그럼 뭐가 바뀐다고? y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x 플러스 3y 더하기 3은 0. y축 대칭. x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원래는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은 0이라고 쓰는데 가장 앞에 있는 항은 일반적으로 양수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쁘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다음 원점 대칭 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둘 다 바뀌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y 더하기 3은 0인데 더하기 3은 0인데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안 이쁘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꾼다고? x 마이너스 3y 빼기 3은 0으로 바꾼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뭔 대칭? y는 x 대칭.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와 y 자리를 바꿔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0이죠?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적어줍니다. 어렵나요? 별로 그죠?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똑같아요.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이 4라고 할 때 x축 대칭 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x-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은 4라고 적을 텐데 이렇게 적지 않고 제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호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두 번째 y축 대칭 방법으로 생각하신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은4 나올 거고요. 원점 대칭 하면 뭐가 된다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은4 이고요. 마지막 y는 x 대칭하게 되면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다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까지 알려드렸고요. 그거는 도형이나 점이나 대칭 이동은 다르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뒤에 나오는 응용 버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